동사를 업으로 선택한 일이란 바버로 쿠니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름다움 또한 있다. 때를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어떤 부조리나 위화감도 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자, 세 번째 책인데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무루라는 사람인데요. 무루, 본명은 박서영이고 무루는 일종의 필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림책에 대한 해설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에세이들이 다 좋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그 그림책을 읽고 나서 본다면 더 좋은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그 책과 책에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늙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어쩐지 망했다는 기분이 든다. 온갖 나쁜 습관만 잔뜩 가진 내 일상이 부끄럽다. 게으른 프리랜서인 나는 늘 의지와 씨름한다. 규칙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주 방만해지며 쉽게 타협한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그것은 정지된 화면 속의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매일 혹은 절기나 계절마다 반복하고 쌓아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계획은 쉽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가지기가 어렵다. 그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과 실제 그렇게 운동을 해나가는 것 사이의 간극만 봐도 안다. 그러니 좋은 습관들로 인생을 채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개의 좋은 습관들은 단단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그 의지를 무너뜨릴 유혹의 변수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지 않은가. 수요일마다 아침잠을 포기하고 안양으로 차를 몰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고인물처럼 홀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좁은 일상과 세상 사이에 작지만 또렷한 접점 하나를 가지고 싶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안자가 아니라 오직 참여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한수희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무턱대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나는 한수희 작가의 블로그를 보며 그의 글에 반해 있었다. 수원에 사는 처자인데 수요 드로잉에 참석하고 싶다고. 원한다면 참석해도 좋다는 담백한 답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모임일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한 채로 나는 일단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안양에 갔다. 일어나지 못하거나 일에 밀려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가기는 했으나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돌아온 날도 있었다. 어쨌든 그때 나는 수요일에는 드로잉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어진 1년 반의 시간은 두고두고 아쉬운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몸 어딘가에 새겨넣은 작은 문신처럼 또렷한 흔적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하나를 살아본 경험이라는 흔적이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우선은 좋은 습관을 지닌 노인이 되고 싶다.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습관인 것은 성과보다 반복되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식물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며 알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 키우는 족족 식물을 죽여왔던 내가 그래도 매일 꽃과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을 쪼이고 바람을 만들어주니 그 시간들이 결국 식물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매일 피아노나 기타를 연습할 수도 있고 몸치여도 매일 춤을 추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완성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채식을 향한 지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습관이 곧 한 사람의 고유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습관을 지닌 노년을 상상할 때 나는 농부의 삶을 떠올린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자연에 가장 밀착되어 하루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응한다. 그래서 농부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만나면 마음이 부푼다.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농부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댄다. 달구지를 끌고, 책 이름입니다. 라는 책에서 그런 삶을 엿본다. 이 이야기는 1년 내내 농부의 가족들이 만들고 기른 것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장터로 떠나는 10월에서 시작한다. 달구지 속에는 4월에 농부가 깎아두었던 양털 한 자루, 아내가 만든 숄과 털장갑, 농부의 가족 모두가 만든 양초, 아마성료로 짠 리넨, 농부가 직접 쪼갠 널빤지와 농부의 아들이 부엌칼로 깎아 만든 자작나무 빗자루가 있다. 감자와 사과, 꿀과 벌집, 순무와 양배추도 들어있다. 나무 상자 속에는 단풍나무 설탕이 들어있고 자루 속에는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주워 모은 거위 깃털도 들었다. 그 모든 것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농부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뒤 언덕과 계곡과 시내와 마을들을 지나 열흘을 걸어 시장에 도착한다. 농부는 그곳에서 달구지 속의 물건들과 빈 달구지와 달구지를 끌던 소의 멍에와 곱비를 차례로 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키웠던 소를 팔기 위해 소의 코에 작별의 입맞춤을 한다. 농부가 판 것들은 다시 무쇠솥과 수레바늘, 주머니칼, 한 줌의 앵두맛 박하사탕이 되어 농부의 어깨 위에 실린다. 농부와 농부의 가족들은 이것들로 다시 한 해의 살림을 기쁘고 성실하게 꾸려갈 것이다. 3월이 되면 무쇠솥에 단풍나무 수액을 넣어 오래도록 졸여 설탕을 만들고 4월에는 양털을 깎아 실을 잡고 천을 짜 뜨개질을 할 것이다. 5월에 감자와 순무와 양배추를 심고 나면 그 사이 사과나무 꽃이 피었다지고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뒷마당에서 거위들은 꽥꽥거리며 부드러운 깃털을 떨굴 것이다.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졌을 농부의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며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들은 가난하다. 2파운드의 사탕으로 1년을 나눠 먹는 4인 가족이 얼마나 절약하는 삶을 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매일 고단한 노동이 반복된다. 지난 2년 겨우 베란다에 몇 개의 나무와 꽃과 풀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손목과 손가락에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관절염을 얻었다. 고작 눈이 즐겁기 위한 식물 생활에서 말이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농장을 운영하는 일이란 농사를 업으로 선택하는 일이란 바버러 쿠니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름다움 또한 있다. 때를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어떤 부조리나 위화감도 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각각의 달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와 기쁨을 지녔고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을 받는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씩 꺼내 먹을 앵두맛 박하사탕이 얼마나 맛있을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다. 요즘 나는 박자 없이 내달리고 흩어지는 일상의 마디를 그어보려고 애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안을 정돈하고 오후에는 짧게라도 꼭 산책을 하려고 한다. 아무리 재밌는 일이라도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한 가지 일이 3시간을 넘어가면 일단 책상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읽거나 쓰는 일이 속도가 붙는다고 종일 기력을 쏟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가지 않으면 꾸준히 오래 잘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학이 되면 조카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린다. 훗날 내 조카들이 방학이면 이모네 가서 놀았지 라고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내가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삶의 습관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노동과 생산에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꺼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작은 기쁨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쁜 습관들은 되도록 버리고 좋은 것들만 아주 조금나마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리듬을 가진 노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농부의 손처럼 투박하지만 다정하고 오직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박자를 가진 매일 반복해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런 노래 말이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훌륭한 노후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